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액트 뽀개기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유즈 콜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유즈 콜백이 무엇인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함수 있죠. 함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참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참조를 고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즈 메모를 활용해서 작업된 결과, 그죠? 계산의 결과죠. 결과를 캐싱을 했잖아요. 캐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리 한번 계산해 둔 거를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뭔가 연산이 되거나 그러게끔 하는 게 아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함수 자체를 우리가 캐싱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즈 콜백은 함수 참조를 고정하는 거예요. 예, 고정한다. 우리가 결국에 이제 리액트 안에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리렌더링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함수들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또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렸지만 한번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npm create byte latest 16강 유즈 콜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저희 메인 쪽에서 스트릭트 모드를 일단은 빼주고요. 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앱 쪽에는 저희 좀 필요한 애들만 놔두고 한번 좀 줄여 볼게요. 이 메인 앱 있죠. 앱이라는 녀석을 저희가 페어런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부모다라고 해주고 그쵸, 이렇게 바꿔줄게요. 페어런트라고 하고 파일 이름도 이제 페어런트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어런트를 익스포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필요한 애들만. 자, 그럼 여기가 페어런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 저번에 계속 쓰고 있는 그 랜덤 색깔 가져오는 거, 그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color.ts에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게요. 예, 요거 지금 영상 잠깐 멈추셔서 따라서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링 하시거나 AI한테 물어봐서 랜덤 컬러 만들고 싶다 그러면 됩니다. 예. 요거를 get random hex color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페어런트 쪽에서 여기에 이제 div로 바꾸고 스타일을 넣어 볼게요. 패딩 한 30 정도 주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임포트 해주시고, 자,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 좀 수정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상태를 바꾸면은 이렇게 페어런트가 결국에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어디에요?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 타게 되는 거고, 즉 이제 리턴 부분이 계속해서 새로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예. 일단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유즈 콜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um 펑션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sum 펑션은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고 반환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이거 자체가 매번 새로운 참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랜덤 뭡니까? 우리가 BG 컬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get 랜덤 X 컬러를 적용했을 때 여기에 이제 새로운 BG 컬러가 매번 렌더링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결국에는 이 함수라는 녀석 자체도 이 함수의 참조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useRef 같은 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useRef는 참조를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전 펑션 ref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널일 수도 있고 매개변수 없고 반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타입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 ref가 이쪽이 한번 렌더링이 될 때마다 한번 체크가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유즈 이펙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유즈 이펙트에서 유즈 이펙트에서 지금 카운트가 바뀌게 되면 유즈 이펙트가 타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이 녀석의 현재랑 지금 내가 담아놓은 sum 펑션이랑 이 sum 펑션이랑 동일하다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콘솔 로그로 뭐 같은 함수입니다. 대충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함수입니다 하는 거죠. 참조가 다르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이전 펑션 ref를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렌더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useRef가 타겠죠.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우리한테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렌더링 될 때마다 어때요? 똑같은 함수지만 다른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계속 타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 로그가 찍히는 거잖아요. 그쵸? 렌더링 됨.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같은 함수라고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다른 함수가 계속해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참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함수다라고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함수를 고정을 시키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게 우리가 use callback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some function use callback 해주면 돼요. use callback에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함수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도 물론 우리가 의존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sum 펑션은 이제 이거랑 같은 녀석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참조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걔를 이제 유지를 하는 식이거든요. use callback 자체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돌리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함수였지만 지금은 같은 함수라고 뜨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쵸. 요게 주 핵심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use callback이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use callback은 결국에, 그쵸? 함수에 대한 참조를 고정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맞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이 개념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제가 페어런트이지 않습니까? 페어런트 아래에 자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따져 보자고요. 자, 시나리오
부모에서 자식에게 그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볼게요. 자식 컴포넌트. 자, 여기서 이러고 싶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식이 내부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 자식이 내부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부모가 해당 이벤트를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자식 내부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부모가 알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럴 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결국에 프랍으로서 우리가 액션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페어런트가 있고, 자, 밑에 제가 자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컨스트럭 하겠습니다. child.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자, 페어런트 있던 걸 좀 그대로 좀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은 이 div 부분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붙여 넣어주고, bg 칼라 되는 부분도 이렇게 그냥 함수로 가져와서 넣어주고, set count 부분처럼 이제 child도 스테이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child도 이렇게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child count로 할게요. set child coun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전 값. 그리고 여기는 child죠.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child를 어디입니까? 여기서 밑에다가 하나 만들었다고 볼게요. 이렇게 child. 자, 이런 구조라면, 자, 요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child count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set count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버튼에 대한 거는 일단 없애버리고 이렇게 자, 여기는 없애고 자식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식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우리가 하위에서 일어난 일을 바깥쪽 부모한테 주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풀업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풀업을 하나 만들어서 onClick이라고 만들게요. onClick. 자료형은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내부에 있는 onClick을 이렇게 넣게 되면 표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식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onClick이 발동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풀업으로서 이벤트를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위쪽에서 뭐 이런 뭐 핸들 차일드 클릭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핸들 차일드 클릭 이렇게.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거로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면 자식이 뭐 클릭을 했다 이런 거를 부모 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부모에서 자식 클릭 이벤트를 받았다.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핸들 차일드 클릭을 우리가 여기다 쏙 넣게 되면 이벤트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때요? 네, 클릭 이벤트를 부모 쪽에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요게 이제 요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구조 속에서 카운트를 우리가 바꾸게 되면 어때요? 자식이 렌더링이 돼요. 그쵸? 네. 자식이 렌더링이 된다. 자, 일단은 요렇게 요런 예상 시나리오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자식 자, 이벤트 프랍을 넣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현은 잘 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부모가 렌더링이 되는데 그럼 자식이 렌더링 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죠?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냐? 부모가 리렌더링 되니까 자식도 리렌더링 되더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뭐냐면 메모라는 거예요. 메모. 자식이 렌더링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메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이제 메모를 쓰기 전이죠. 이렇게 잘라서 메모라는 거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식에 대한 렌더링이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돌려보면 안 돼야 되는데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쵸? 결국에는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프랍을 안 넣으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이 언클릭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예 뺀다고 볼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자 이때는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원래 안 돼요. 자 보세요. 메모로 처리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때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메모가 잘 작동이 돼요. 근데 만약에 메모가 없다면 자식도 렌더링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렌더링이 되면 자식이 원래 렌더링이 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모라는 것이구나. 그쵸? 예, 메모라는 거를 우리가 감싸게 되면 이 부분을 렌더링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그렇구나. 렌더링이 지금처럼 안 되는 게 정상이구나. 그런데 아까는 어땠어요? 계속 렌더링이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 프랍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뭡니까? 프랍이 들어올 때 프랍이 달라지게 되면 렌더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잘 보세요. 자, 이게 메모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프랍을 제가 넣었어요. 지금 상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자 테스트 카운트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et 테스트 카운트. 자, 이 테스트 카운트를 제가 넣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카운트는 그래서 테스트 카운트를 저희가 어딘가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자,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테스트 카운트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테스트 카운트를 이렇게 넣었다면 이래도 바뀌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프랍이 변경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 테스트 카운트 부분은 제가 카운트로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결국에 메모라는 걸 통해서 그쵸?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 렌더링 시 자식이 렌더링 된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로 자식을 감싸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메모로 자식을 감쌌을 때 이 메모가 렌더링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 메모로 감쌌을 때 프랍이 변경되면 변경된다면 그때 자식이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죠. 프랍이 어때요? 지금 잘 보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카운트가 변경이 되니까 차일드 쪽에 프랍이 들어간 녀석이 바뀌니까 렌더링이 됐던 겁니다. 맞죠? 그럼 다시 이거 테스트 카운트로 바꿔주고 근데 테스트 카운트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어때요? 페어런트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카운트가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이 안 됐던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제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 이벤트를 핸들링할 때 자식이 부모한테 이벤트를 올려주는 경우, 아까 지금 핸들 차일드 클릭 같은 거 있죠. 요거 언클릭이 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댄스 카운터랑 언클릭이 들어가고, 언클릭은 이런 식이다. 한번 자료를 쎄주면 이때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클릭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쵸, 우리가 메모로 진행하고 했지만 결국에 어때요? 지금 핸들 차일드 클릭이라는 녀석 자체가, 이 레퍼런스 자체가, 그 함수 참조가 계속해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참조가 변경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 어때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바뀌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핸들 차일드 클릭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즈 메모를 통해서 하위 자식이 렌더링 되지 않게 하더라도 계속 렌더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이 녀석이 새로운 녀석으로 바뀌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함수 참조에 대한 고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그렇죠, 유즈 콜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즈 콜백을 쓰게 되면 밑에다가 의존성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쵸, 아무리 내가 그쵸 부모 쪽에서 렌더링이 되더라도 자식한테 렌더링이 안 되는, 메모가 제대로 적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유즈 콜백을 활용할 때 이렇게 함수 재생성이랑 렌더링 제어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부득이하게 이 자식 쪽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부모한테 전달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부모 쪽에 있는 그 자식의 이벤트 호스팅을 받는 쪽에서 즉 어떤 녀석이죠? 이런 거죠. 핸들 차일드 클릭일 텐데, 이런 녀석들은 유즈 콜백으로 감싸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때요? 자식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녀석이 변경이 안 되니까 차일드 쪽에서 메모로 이렇게 감싸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모가 렌더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자식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일단 렌더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제가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결국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결국 유즈 콜백은 결국 함수에 대한 참조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레퍼런스 자체를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잘 아시게 되면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제 유즈 콜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렌더링이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되는데,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메모라는 걸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메모로 감싸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자식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부모로 올려주는 이 이벤트 호이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호이스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부모 쪽에서 함수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유즈 콜백을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어차피 페어런트 쪽에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렌더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모가 변경이 되었을 때 자식도 리렌더링이 발생해 버린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메모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벤트 호이스팅을 받는 핸들 클릭, 차일드 클릭 같은 녀석을 유즈 콜백으로 감싸셔야 됩니다. 예. 이런 패턴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죠, 리렌더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요거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유즈 콜백을 활용해서 함수 재생성이랑 렌더링 제어 부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즈 이펙트를 활용하면서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에 함수를 우리가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이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